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북 선수들 올림픽서 남 선수들과 셀카 찍고 희죽거렸다고. 북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에게도 수해 복구 명목 헌납 요구. 회령시 안전부장 남 드라마 시청한 딸로 인해 해임 강등. 북주민들 국경 단속 강화에도 창의적 탈북 방법 찾아내. 해리스 김정은 같은 독재자의 비위 맞추지 않을 것.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 선수들 올림픽서 남 선수들과 셀카 찍고 희죽거렸다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3회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이 현재 평양에서 사상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양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올림픽에 참가했던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은 지난 15일 귀국한 이후 평양에서 사상 총알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은 3단계에 걸쳐 총알을 받는데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 역시 중앙당, 체육성, 자체 총화 등 3단계에 걸쳐 사상 총화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선수들이 귀국하는 순간부터 총화가 시작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사상을 세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상 세척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북한에서는 해외 체류 자체를 비사회주의 문화를 접하는 소위 오염 노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화는 중앙당 총화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산하 체육 담당 부서가 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당 총화는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당의 방침이나 교양 사업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문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처벌도 이뤄집니다.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 한국 선수를 비롯한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나갔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어떤 경로로든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당 총화 후에 진행되는 내각체육성 총화에서는 이번 올림픽 성적에 대한 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북한의 국제대회 성적과 비교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표창 여부가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반면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들은 이 과정에서 비판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례를 보면 국제대회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1에서 2개월 무보수 노동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및 중국 선수들과의 셀카 촬영으로 이목을 끌었던 탁구 혼성 복식의 리정식, 김금용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당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탁구 혼성 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두 선수가 동메달을 딴 한국의 임종훈, 신유빈 선수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건 중국의 왕추친, 수닝샤 선수와 시상대 위에서 셀카를 찍은 장면은 외신들이 올림픽 10대 뉴스로 선정할 만큼 감동적인 순간으로 꼽히지만 정작 북한에선 비판받을 행위로 여겨지고 있는 셈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이 제1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 선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희죽희죽 웃음 띤 모습을 보였다는 게 보고서에 작성된 비판 사항이었습니다. 김금용 선수의 경우 셀카를 찍을 때 웃어 보였고 리정식 선수도 시상대에서 내려온 뒤 다른 나라 선수들을 오랫동안 응시하며 웃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처벌을 내릴지 아니면 경고나 자기 반성 등 비교적 가벼운 비판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에게도 수해 복구 명목 헌납 요구.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에게 수해 복구 비용 명목으로 외화 헌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수해 복구 지원을 거부하고 자력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자금 마련을 위해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데일리 NK의 러시아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달 초 러시아에 나와 있는 모든 무역회사의 수해 복구 명목으로 이달 말까지 노동자 1인당 70달러씩의 자금을 바치게 하라는 과제를 하달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북한 무역회사들은 이름은 무역회사지만 산하의 북한 건설 노동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실상의 인력관리 회사들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크게 사민과 군인 노동자로 나뉘는데 이번 자금 납부 지시는 사민과 군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모든 회사에 일괄적으로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민 건설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직급이나 작업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달러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 노동자들의 경우 의무적인 군 복무 대신 러시아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이 매우 적은데 한 달에 평균 10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수해 복구 비용 명목에 당자금까지 납부하고 나면 이달 군인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30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 수는 최소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모두 70달러를 당국에 납부한다면 이달 북한 당국이 거둬들이는 비용이 28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자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 사이에선 국가가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걷는다고 하면서 외화벌이하는 것 아니냐는 날선 비난도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한 노동자는 매달 내는 돈은 어디다 쓰고 수해 복구한다고 구실을 붙여서 또 돈을 뜯어내냐.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이달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하고 돈은 하나도 못 받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수해 복구를 자력으로 한다더니 결국에는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같은 노동자들한테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냐며 당국의 국제 지원 거절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한 연설에서 지금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우리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을 전해오고 있지만 자체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에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신 국내외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 비용 헌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경우 수해 지역에 전달한다며 이달 초 1인당 북한 돈 2만원에서 3만원을 납부하게 했고 자강도에서도 현금 만원과 백미 3kg, 옥수수 3kg을 주민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계령시 안전부장, 남드라마 시청한 딸로 인해 해임 강등. 최근 함경북도 계령시 안전부장이 한국 드라마를 본 자식 문제로 해임, 강등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계령시 안전부장이 한국 연속극을 본 딸 때문에 이달 중순 상자에서 소자로 2계급 강등돼 리 담당 안전원으로 내려갔다며 도 안전국이 중요 사법기관 간부들의 가정에서 반동사 상문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별이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날아간 건데 오히려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면서 자식이 한국 연속극을 봤는데 좌천 정도에 그쳐 당해 은덕에 감지덕지 않은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계령시 안전부장의 20대 딸은 오중읍 청진제일사범대학에 재학 중으로 지난 달 말 대학 주변 자가집에서 친구 2명과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의 야간 검열로 단속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USB의 주인은 계령시 안전부장 딸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안을 전달받은 도안전국은 곧장 도내 안전기관 긴급회의를 열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척결의 일선에 서야 할 안전기관 일꾼들의 가정형 영화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도안전국은 최근 신의주 재해복구 현장을 찾은 원수님께서 재해복구는 심각한 대적투쟁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때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 안전원들이 가정형 영화를 모태 당과 수령에 심려를 끼치는 행위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시 안전부장의 해임, 강등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우리나라에서 간부가 가정형 영화로 걸리면 사돈의 8촌까지 연달아 문제시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집안에 간부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며 계령시 안전부장이 자식 교양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 안전부장의 강등은 반동사 상문화 배격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보다 높아 당국이 사법기관 간부들의 자녀 교양 소홀 문제를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런 일에 가족 모두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던 과거와 달리 좌천시키는 데서 끝난 것은 사법기관 종사자들 속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그만큼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주민들 국경 단속 강화에도 창의적 탈북 방법 찾아내.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주민들의 탈북 시도를 막기 위해 국경 단속 등을 강화했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탈북 방법을 찾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은 모든 북한 주민의 탈출을 막길 바라지만 효과가 없다. 제아의 기사에서 북한 주민들은 계속 창의적인 탈출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 군인을 최근 사례로 들었습니다. 신문은 현역 군인의 탈북은 5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이 북한 군인이 철조망과 지뢰를 지나고 순찰 경비병을 몰래 지나쳐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북한 군인은 고성동에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습니다. 신문은 군인의 탈북은 북한을 강국이자 사회주의 낙원으로 보이게 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희망을 깨뜨린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주민들의 탈북 시도를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탈북을 시도하다 발각된 이들을 즉각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DMZ 일대 지뢰 및 방벽 설치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여파로 주된 탈북 루트였던 중국을 통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이전까지 연간 1,000명이 넘던 탈북자 수는 지난해 2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도 105명에 그쳤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탈북에 성공한 이들은 더 변칙적인 경로를 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북한 주민 한 명이 썰물을 틈타 한강하고 중립수역을 건너 귀순한 것과 지난해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 개선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주요 사례로 들었습니다. 신문은 특히 외교관과 해외 유학생 등 이른바 엘리트 탈북이 최근 수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는 통일부 발표를 소개하면서 이는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불만과 씨름 중이라는 외부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해리스, 김정은 같은 독재자의 비위 맞추지 않을 것?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한 달 간격으로 이뤄진 전당대회 연설에서 상반된 대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일 대외 정책과 관련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행사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의 경쟁자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명하며 그들은 그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통령으로 나는 미국의 이상과 안보를 수호하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계속되는 투쟁 속에서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미국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북미 대화 등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의 선물을 제시하거나 양보를 하기보다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안보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기존 민주당 정부의 기조를 잇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를 재개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과 분명한 거리를 둔 채 억제력 강화를 통해 북한발 핵 위협을 통제하려 하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결정권자인 김 위원장과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위협을 관리하려는 기조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